안녕하십니까? 하은영어TV 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어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스토리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저번 시간 사회방송에서는 스토리의 연속성이 없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사진들을 준비하고 각각에 맞는 비동사, 일반 동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5회 방송에서는 스토리의 연속성이 있는 사진들을 준비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비동사, 일반 동사를 결정하고 문장들을 각각 만들어 보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완성해서 나열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스토리 구성을 제가 6단계로 준비해 봤는데 각각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여자분이 미팅에서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자분이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을 묘사하게 됩니다. 남자분의 외모라든지 남자분이 하는 행동에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을 묘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자분이 남자와 일정 기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던가 음식을 같이 해본다던가 산책을 같이 한다던가 대화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까워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어느 날 여자분이 남자가 바람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 여자분이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가 여자분을 찾아오지만 여자분이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6단계 스토리 구성에 맞는 사진들을 보시고 그 각각의 상황들에 비동사를 사용해야 할지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면서 각각의 문장을 만들고 전체 문장을 합쳐서 문장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한 야외 카페에 남자와 여자가 미팅을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여러분이라고 가정하고 여자분을 주어로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위 사진에 있는 여자분을 주어로 한 상황은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행위나 움직임이 있고 결론으로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여자분을 주어로 행위나 움직임이 있는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 밑에 있는 문장, 완성된 문장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im on a blind date. 나는 그를 미팅에서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blind date은 우리나라 말로 미팅으로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분의 표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의 표정에는 이 미팅에 나와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남자분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묘사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 남자를 주어로 이 남자의 외모를 표현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전 시간에서 사람의 마음, 성격, 외모 등을 표현할 때는 행위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남자를 주어로 외모를 표현한다면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남자의 외모를 비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주어로 외모를 표현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의 첫 번째 단계, 주어 플러스 비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he was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동사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he was tall and handso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고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상태였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끝납니다.
제가 비동사를 뭐뭐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상태일 때 비동사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웃는 모습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웃고 있고 여자가 이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여자분이 남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남자분이 웃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가정해 봅니다. 질문. 여자분을 주어로 이 상황에서는 문장의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남자가 웃는 것도 행위이고 이 웃는 부분을 여자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주어로 이 남자의 웃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한다고 영어 문장으로 완성한다면 당연히 이 문장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나 움직임이 있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하고 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정확한 영어 문장 I really liked it when he laughed. 나는 그가 웃는 게 좋았어. 이렇게 문장이 번역이 되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미팅이 끝날 즈음에 남자가 여자분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여자분이 전화번호를 찍어주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의 손에 핸드폰이 달려있고 이 핸드폰을 통해 전화번호를 찍어주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을 주어로 이 상황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남자가 전화번호를 요청했고 이것도 행위이고 여자분이 거기에 응답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찍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일반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he asked for my mobile number, I happily gave it to him.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가 내 전번을 요청해서 내가 기꺼이 바로 주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팅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전번을 교환한 다음에 서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졌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이 두 사람을 주어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상황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위 사진을 보시면 둘이 같이 다니고 춤을 같이 춘다던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던가 벤치에 앉아서 뭐를 먹으면서 대화한다던가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행위나 움직임이 있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이 두 사람을 주어로 서로 가까워진 상황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서로 가까워진 상황이 육체적으로 가까웠는지 마음이 가까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표현할 때는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행위나 움직임이 없는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를 통해 마음이 가까워진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 상태만을 나타내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위의 사진을 정확한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를 주어로 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통하여 가까워졌음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Since then, we had been even closer through spending time together. 정확한 해석은 그 이후로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다섯 번째 사진까지는 주인공인 여자분이 미팅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마음에 들어 전번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사진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주인공인 여자분이 어느 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가깝게 지내는 현 남자친구가 도로 맞은편에서 또 다른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본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을 주어로 이 상황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여자분이 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문장을 완성해보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영어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one day, on my way home, I saw him with another woman.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7번째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7번째 사진에는 주인공인 여자분이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고서 남자한테 결별을 통보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사진 보시면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분한테 너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로 남자분한테 결별을 통보하는 장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여자분이 관계를 끝내는 상황에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여자분이 이 관계를 끝내려면 말도 해야 되고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나 움직임이 있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roke up with him after I found out he was still timing me.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여기서 broke up은 관계를 완전히 끝을 낸다는 한국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은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 1년 후에 여자분의 집 앞에서 남자가 기다리면서 여자분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여자분이 단호하게 우리는 완전히 끝났잖아, 다시는 찾아오지마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여자분을 주어로 우리는 완전히 끝났잖아 라는 상황에서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는 끝났잖아, 끝났다 이러니 행위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충적인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 남자와 관련된 행위나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서는 현재 남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생각한다거나 남자분을 그리워한다거나 또는 단독으로 남자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분이 남자와 관련된 행위나 움직임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자분을 주어로 행위나 움직임이 없이 상태만 존재하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I am.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이고 I am off with you. 나 너와 완전히 끝낸 상태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Don't you ever come here again. 너 여기 다시는 오지 마. 위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너와 완전히 끝낸 상태이니 너 여기 다시는 발 들여놓지 마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개의 사진을 가지고 10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1회 방송과 2회 방송에서 원어민의 스피킹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민은 과거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함과 동시에 곳곳에 묘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이 많아진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습해야 우리가 원어민을 쫓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 8개의 사진을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행위를 배열함과 동시에 곳곳에 묘사가 들어있게 문장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im on a blind date. He was tall and handsome. I really liked it when he laughed. When he asked for my mobile number, I happily gave it to him. Since then, we had been even closer through spending time together. But one day on my way home, I saw him with another woman. I broke up with him after I found out he was still timing me. 1 year later, when he came to see me, I said, I'm off with you. Don't you ever come here again. 결론,
10문장이지만 여기에다 구체적인 디테일을 더한다면 최소 20문장이 넘게 됩니다. 이 8개의 사진을 가지고 오늘 10개의 문장을 만들어냈지만 여력이 10개 이상, 20개, 30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며 얼마나 묘사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나열된 문장 중에 빨간 줄로 표시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after, when 이것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기가 힘이 들고 연결을 하더라도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런 after, when 이런 접속사들을 원어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원리를 알아보고 연습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6회 방송에서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